안녕하십니까.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주체에 대해서 북후 뭐 이런 거를 보고 락강 뭐 이렇게 보고 했는데 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들러지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주체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뭐 할 때 그랬지? 공간 얘기를 좀 잠시 했던 적이 있죠. 공간에 대한 것을 좀 또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들레즈하고도 접점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시간만큼이나 어려운 게 또 공간이죠. 시간에 대해서는 에세이식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한 적이 있는데 어, 이제는 철학 콘텐츠니까 몇 번에 나눠서 하던지. 그런데 이 공간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식론에서.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서양적으로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 시간마저도 공간화하는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사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 하나의 그 논쟁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풀어가 보는데 이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내일 제가 외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주저주저 풀어가려다가 그거 하기 전에 하나의 포문을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밤에 일단 시작을 해봅니다. 하다가 밤새도록 계속 할 수도 있죠. 지금은 크리스마스 며칠 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밖으로 외출을 안 해가지고 개천에 가면서 공간을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그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고대의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서양의 그리스 그리고 동양의 뭐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무당이 하는 일이 뭐죠?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다르니까는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 서양에서는 공간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원자론적인 생각, 원자론적인 생각. 원자가 쪼갤 수 없는 것이죠. 원자가 물질의 극한이죠. 그럼 물질의 극한이 아닌 것적인 생각도 있겠네요. 진공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진공. 이 두 가지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원자가 쪼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쪼갤 수 없는 어떤 것 외에 비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다 통으로 하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네. 통으로 하나. 일자의 유출. 파르메니데스. 그렇죠. 이 문제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갈리는 지점이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물론 그 원자론을 주장한 사람은 아니고 사원 소설 중에서 이제 불을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원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운동 변화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무가 없다면, 무가 없다면, 진공이 없다면 운동이 불가능하죠. 다 가득 차 있으면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의 극한이 바로 파르메니데스란 말이죠. 물 안 없다. 물 안 없다. 근데 이게 그 고대부터 해서 현대까지도 계속 영향이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면, 제가, 에테르에 대해서
작년 겨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에테르, 제오원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쪽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진공이 없다라는 생각이. 진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대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로 인식하는 방식의 공간이에요. 공간. 그게 뭔지 아시겠죠? X, Y, Z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카르트적인 혹은 칸트적인 공간이죠. 근데 현대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세상을 인식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존재론 인식론,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여기에서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고대 철학을 이제 그리스에서 종합한 거인인 플라톤도 뭐였죠? 첫 번째가 5가지 중요한 그 철학적 쟁점이 존재였죠. 존재. 그 다음에 뭐였죠? 운동과 정지였죠. 운동과 정지. 그 다음이 동일자 타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푸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공간의 개념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동양에 살고 있는데, 동양이건 서양이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되게 근대 서구적인 관념으로 공간을 인식을 많이 하죠. 사실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물리학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공간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공간과 시간과의 관계도 다르게 해석하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어 공간을 물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에너지와 등치를 시켜버리기도 하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할게. 이런 얘기를 다 이제 과학 설명하면서 하긴 했는데, 과학 설명은 이제 그 나름대로 명확하게 있고, 거기 나름대로 쉽게 설명은 했지만 여기에서 더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좀 이따. 근데 좀 이따가 될지 내일이 될지 좀 이따 새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동양에서는 공간에 대한 그 동양에서 서양의 그 존재론적인 첫 질문들, 있냐 없냐, 요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기론이에요. 이기론. 그런 질문들이 이제 주역이라는 곳에 이기론으로 맺힌단 말이죠. 근데 기는 제가 이제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게 참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스적인 그 개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적인 세계관, 태허와 객형으로 이제 불쑥불쑥 기가 뭔가로 나타난단 말이죠. 나타났다가 기로 돌아가고, 이 세계관에서는 진공은 없어요. 이게 좀 제 해석이긴 하지만 진공은 없어요. 진공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진공이 없으면 이제 서구적인 세계관에서 진공이 없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좌표계로 설명하는 뭐 근대 과학에 가까운 공간에 대한 설명도 있고 하지만은, 그리고 또 현대 물리학은 또 진공이 없다라는 쪽으로 다시 돌아섰죠. 그렇지만은 그런 공간 개념과는 상이한 또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하는 얘기 속에 막 들레즈도 사실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들레즈가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뭐냐?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동양 그거를 연구한 건 아니고, 서양의 공간에 대한 거 연구를 했죠. 동양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야. 푸코가 얘기했던 강동성심병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무슨 정신병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설교도소, 이런 그런 교도소가 있나? 잘 모르겠네. 청주교도소 뭐 이렇게. 동양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쪽이 공간에 대한
그 감각이 서양은 기본적으로 추상화되어 있어. 차 있건 비어 있건. 그러나 동양은 기본적으로는 차 있는 거에 가까운 생각을 해요. 근데 기라고 하는 게 너무나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어 원용돼서 쓰이고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노장 사상 설명할 뭐 이렇게 중간에 얘기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로 나올 때 도에서 도로 들어가는데 뭐가 저기냐,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 윤회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여름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장자는 이제 아내가 죽어도 아니 그냥 기에서 기로 돌아간 건데 왜 슬퍼하냐,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게 이제 공자와 노자의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천 철학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윤리적인 그런 실천에. 근데 그게 바로 기에서 기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태허객형 얘기거든요. 태허객형 얘기는 나중에 거치대 사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그 개념이지만 그 공간은 서양의 공간처럼 X, Y, Z 그 좌표축으로 추상화시키면 사실은 X, Y 좌표에서 0, 0, 0에 해당되는 걸 어디에 잡든 상관이 없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죠. 추상화된 공간이고 절대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뉴턴의 그 인과율적인 시공간 개념에서의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동양은 이런 게 있어요. 남바우댁, 안성댁. 우리나라에 이게 뭔지 아시죠? 지금 저보다 한 두세대 위까지는, 지금 두세대 위니까는 대략 지금 100살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무슨 댁으로 불리셨던 분들이죠. 이 공간은 절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추상화된 공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살던 거기에서는 며느리를 맞았어. 이거 너무 이제 가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네. 시집을 보냈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로 불리우는 거예요. 장소로. 남바우댁은 우리 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가 남바우댁, 외할머니는 봉동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지금도 시골에서는 이제 그런 게 또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두 세대 위가 아니라 한 세대 위나 뭐 지금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은 더 심하죠. 일본은 이름 자체가 장소예요. 장소. 추상화된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이 장소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X, Y, Z의 0을 어디에 잡아도 상대적인 그 공간 개념만 필요했던 근대적 공간과 달리 절대적인 방위가 생기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상대적인 거거든. 모든 강물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에서 서로 흐른다. 혹은 뭐 어떤 강물은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어디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남에서 북으로 위로 흐르는 물인 거야. 위로 흐르는 물.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걸로 보면은 강물은 그냥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뿐이야. 고도적으로, 그죠? 그렇지만은 동양에서는 공간이 아닌 장소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죠. 공간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뭐 남자는 무슨 댁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나, 남자는?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하남댁이 될 거예요. 하남댁. 아니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천호댁이 되거나. 남자는 뭐라고 하냐? 어쨌든 그게 그게 이제
공간이 차 있냐 비어 있냐의 문제도 있지만은 상대냐 절대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한 두 가지 정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풀어 나갈 텐데, 어 물리학 얘기를 조금 한번 꺼내고 저기 할까? 물리학인데 좀 오늘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리학 얘기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있음과 없음이 늘상 이게 그 인식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꽉 차 있음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 운동이 불가능한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운동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진짜 과학자에 가까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진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얘기했다고 그랬죠? 제오 원소. 제오 원소가 에테르. 에테르가 요 위쪽에 그 움직이고 있는 이제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어떠한 힘이란 말이죠. 제5 원소.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에테르가. 이것은 놀랍게도 근대에는 이제 좌표축이 도입되고 진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데카르트 같은 근대 철학의 비조도 에테르가 천체를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X, Y, Z축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대단한 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철학자이고 주체 철학을 세운 인식론에서 이제 첫 단추로 이제 우리가 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뉴턴 정도 돼서는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것,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F라고 하는 force라고 하는 힘으로, 그리고 질량이라고 하는 알듯 모를 듯한 개념과, 그리고 A라고 하는 속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10중 8구 이상이 암흑이랑 관련되어 있고, 모른다 이거야. 제오 원소라 이거야. 에테르라 이거야. 진공이 아니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지식, 지금까지 그 지식을 우리가 탐구해 나갔던 거죠. 우리 인류가. 근데 과학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과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간접적 물질 증거를만 가지면은 그걸 가지고 정합적으로 설명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서서히 또 진행을 또 전개를 해나가 볼게요. 예, 하늘을 관찰을 하는데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별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간접 증거를 잡아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별이라고 치면은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계량화, 숫자로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조도, 빛을 다 수치화 시켜서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조도의 그 세기 자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가까운 데지만 먼 데라면은 빛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빛의 경로. 그 기존에 그 측량된 다양한 그 값들을, 수학적 계산 값들을 방정식에 넣어서 빛이 휘어져서 오는 정도를, 휘어져서 온다는 것은 뭔가 중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요 두 가지 수치를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이를테면은 이거는 뭐 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하라든지 이 스케일이 아니라 은하단의 은하단 은하단의 이 가지고 있는 값과 너무나 큰 오차가 나는 거예요. 즉 실제로 많은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 빈 값들 수치적으로 10분의 1도 채울 수 없는 그 값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방정식이 안 맞는 거예요. 좌변이랑 우변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제호 원소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 줄 알았더니 또 맞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뭐 시공간이랑 시간 공간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뭐 간단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시간과 공간이 엮여 있다는 거, 휘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관념도 지금은 입체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리만 기하학,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특수 기하학이라면은 일반 기하학이 있단 말이에요. 곡률이 상이한 입체적인 기하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현대는 받아들여요. 그거를 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알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뉴턴적인 공간감을 가지고 있죠.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이제 그 기하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기하학의 의미를 우리의 감각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뭐 하나를 더 설명하려고 그랬지? 더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더 어려울래나? 그러니까 시간이랑 공간이 시공간이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뭐 나중에 또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도 좀 맞죠. 이 아인슈타인이 그걸로 유명하지 이렇게 좀 일단 넘어가 보고 또 하나 뭐냐면은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물질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그런 말을 하나보다 그렇게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간도 에너지였던 거야. 공간 자체가 파동의 어떤 이거 어렵구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그 이해가 현대에 와서 완전히 뒤바뀌고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제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네. 잠시만요. 머리를 한번 짜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물질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하고 무하고 엮이잖아요. 유하고 무하고. 제가 지금 본래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공간이 공간이 파동 자체가 되어버리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통일 이론, 통일장 이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중력이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력을 제외한 것은 70년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그걸 표준 모형이라고,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뭐냐면은 광자라고 하는 놈이에요. 광자. 근데 여기에서 복잡한 방정식들을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물질 반물질이 돼야 돼. 물질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거 되게 어렵구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처음에 이걸 얘기했잖아요. 원자하고 진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자하고 진공이 사실은 에너지만 있고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죠. 왔다 갔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좀 더 쉽지 않겠지만, 입자와 반입자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다 수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은하단에서 수치 안 맞아가지고 암흑물질이 있었던 거. 그리고 수치 가지고 중력을 제어한 힘이라도 묶어보려고 했더니만은 공간이 공간 아닌 것이기도 한 거야. 공간이 공간 아닌 것이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자와 뭐 반입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구의 그 저기 내에서도 꽉 차 있는 것, 그래서 인과율적인 시공간 x, y, z, 그 다음엔 엮여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은 물질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공간이 물질과도 엮여 있는 거예요. 물질과도. 아,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나중에 다시 또 구현하겠습니다.